그럼 안영복은 그러면은 나이가 18세쯤 돼가지고 청년 시절이쯤 내가 뭘 했느냐 하면은 지금 수영이 그쪽이 좌수영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수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 좌수영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그 고기잡이를 하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훈련 때나 전쟁이 필요할 때에 배를 타게 됩니다. 해군이죠. 그 배를 타게 되는데 그때 직책을 조금 능숙하게 하고 키도 굉장히 180cm 이상 크고 건장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나이가 이제 한 30대 후반쯤 됐는데 그렇게 또 일본말도 잘하고 하니까 능노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능할 능자 배를 젓는다 노젓는다 노자입니다. 이 능노군에 요즘 말하면 능노군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옛날에는 배를 젓자는 소들. 노를 젓죠. 노를 젓는데 이제 노 젓는데 팀장이래. 거기서 자기가 책임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안녕보기가 능노군이고 어부고 초랑에서 태어났다 그럼 뭐로 알 수 있느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근거가 숙종실록. 조선왕조 숙종실록에 보면은 일본의 조정의 허락도 없이 가가지고 뭔가 요즘 말하면은 국경을 넘어갔다. 월경제. 월경제를 해가지고 하고 나갈 때 감세관 정삼품의 그런 관칭을 갖다가 사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동래인, 안영복, 그리고 직업은 어부, 그리고 한때 능노군 이런 게 있었다 하는 것이 중보 문헌비고라고 하는 그런 역사책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녕보기가 이렇게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두 번이나 일본에 가서 그렇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인데 너 왜 함부로 무단 침입하느냐 하고 항의를 했다. 이런 항의를 할 적에 그 해는 자세한 일본에 가서 또 울릉도로 출발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묵고 어떻게 해가 한 그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 일본 도토리현에 있는 그러한 무라카미 가문에서 자기네들이 손으로 썼는 그러한 역사책이 근년에 발견됐습니다. 예. 지금에는 도토리현의 도서관에 그런 보관되어 있다고 하면 이 죽도고가 우리나라에서 알려지게 돼가지고 우리 안영복 기념사업회에서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과정을 알게 됐는데 그럼 왜 이제 이렇게 뭐 때문에 고기잡이 하는 어부가 왜 일본에 가게 됐느냐? 1693년도에 왜 일본에 가게 됐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안영복이 일본에 가게 됐을 적에는 스시마와의 조선과의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동구 자천동 옆에 수정동에 두모포라고 있어요. 두모포. 콩두자에다가 털모자 두모포가 있는데 이 두모포에서 외관을 있는데 이때에 안영복이가 겪은 것을 쭉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숙종실록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안영복을 장군 하는데 왜 장군이냐? 정식으로 장군은 아닙니다. 평민 출신이고 아닌데 이건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녕보기가 지금 두 번이나 일본에 건너가서 그럼 무엇을 했느냐? 활동을 보면은 1693년 3월경에 자기하고 박어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어둔, 박이연,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해안에 왜적들이 출몰해가지고 마음대로 고기 잡는다 하니까 어서 요놈들 봐라 하면서 배를 세 척을 갖고서 각시 각각 15명씩나 이제 승선 인원이 배 한 척에 15명이 정원인가 봐요. 15명씩 해가지고 모두 그 40여 명이 전부 다 배 세 척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천신만고 끝에 가가지고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고 뭐 거기서 밥을 해먹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이 아주 정의롭고 그런 사람이니까 유일하게 일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일본 어부들 보고서 막 따지는 거예요. 너 그럼 되느냐? 자, 이렇게 따지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일본의 어부들이 그때에 배가 세 척 갔는데 한 척만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따졌어요. 배 두 척은 중간에 일본 사람들하고는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자 수적으로 그 당시에 일본의 어부들이 더 많았어요. 한 3배 정도. 많으니까 일본의 그 어부들이 이 안녕복 일행을 잡아가지고 죽어 스시마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복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내가 너가 스시마 도주 만나가 따지려고 했는데 잘 됐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들하고 같이 스시마로 가게 됩니다. 이때 3월 17일 날 배에 올라서 3월 28일 날 요나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 주인인 선주 오카의 본가인 요나코 나다초의 마을에 가서 도토리 본주를 만나고 다시 에도 막부에 그걸 자기의 뜻을 전하라고 타진했습니다. 이때에 일본의 그 안녕복 일행을 조사 담당하는 아리오슈리는 안녕복에서 어떻게 하게 왔느냐 이러니까 너 왜 이렇게 왔느냐 하니까 이제 안녕복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일본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릉도는 원래 조선의 영토다. 지형으로 봐도 본토와는 하루길이며 일본은 5일 걸리는 백길이니 조선에 소속됨이 분명하다. 조선 사람이 조선 땅에 갔는데 어찌 나를 이렇게 구속하느냐 라고 따지니까 호키주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도토리에서 거기서 도저히 안녕복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안녕복 일행을 갖다가 호키주로 보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1693년 날짜 기억하십시오. 3월 18일 날 1차 도일 일본에 건너갔다. 건널 도자 일본 도일하여 요나코에서 처한 그런 상황이 쭉 나옵니다. 그때 호키주 태수도 만나고 여러 도토리 영주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나가사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쭉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일본에 가게 되는 것은 1696년에 그 1차 때 가가지고 뭘 받았느냐면 일본 막부에서 서계라고 한 거야. 글 서자 우리 계약한다 할 때 했죠. 이 서계가 일종의 외교 문서입니다. 일본 막부에서 발행한 그러한 다시는 조선을 무단으로 침범하지 않겠다 하는 그것을 받아왔어요. 이게 그 뭐 어떻게 했냐. 조선왕조 신령이 없는데 죽도고에 나왔어요.
일본 문서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도고에 나왔는데 그 내용을 이제 받아왔다가 하는 거는 이게 참 대단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외교상으로 봐서 관리대, 정부 차원에서도 그거 참 하기 어려운 것을 이게 민간인으로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안녕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역사적인 평가를 우리가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에서 누구와 같이 가게 되면은 송광사, 순천 송광사 스님인 뇌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번개내자에 뇌헌이라고 하는 스님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해서 그때 그 당시에 너가 1차 때 내가 서계를 줬지 않느냐. 근데 서계를 받아가지고 오다가 대마도 도주에게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린 게 그게 조금 아쉽죠. 그럼 후세인에 우리가 지금 안녕복 장군이 이렇게 민간인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평가하고 우리 오늘날에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자 하면은 최근에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복을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안녕복만큼 국토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영웅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안녕복이가 무단으로 갔다가 해가지고 조정에서 막 갑론을박하고 논의를 하다가 죽이자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때 영의정 윤지환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그 음력으로 4월 13일 날 유배를 보냈습니다. 유배를 갔는데 유배가 어디로 갔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래 실록은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실록이지 서민이나 민간근 계층으로 위주로 적는 것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안녕복에 대해서는 그 유배 이후의 생애에 대해서는 전혀 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구한 말에 황성신문에 주필을 했던 위안 장지연 같은 분도 안녕복 장군이야말로 그야말로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 또 역사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노산 이은산 선생도 울릉군에 추모시를 했다. 울릉군이라면 옛날에 말한 무슨 뭐 청성군 동래군 이런 식으로 높은 벼슬하면 임금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울릉군으로서 추모시를 해서 했고 그 다음에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수호 그 공은 불멸이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자기가 직접 쓴 희호를 내리고 장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1954년 8월 16일에 해방 이후에 8.15 기념식 이후에 안녕복 장군을 독존왕 안녕복 장군을 추존식을 하고 2005년도에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그때 사단법인 만들 제가 수석 부회장 상임 이사를 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면은 구체적으로 차분하게 우리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또 좋은 오늘 못다한 얘기를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